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고기만 먹었는데 왜 숨을 못 쉬겠죠? 지난달 한밤중 79세 이만호 어르신이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혈관 세 군데가 거의 다 막힌 상태였죠.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50년 경력의 김동열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 매일 먹는 바로 그 고기가 1년에 수만 명을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고기만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환자들을 지켜보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맛있게 먹으면 건강하다는 말, 진짜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식탁에 매일 오르는 그 고기가 어떻게 심장병을 부르는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삼겹살은 우리 국민 소울푸드인데 설마 매번 먹는 게 그리 위험할까? 하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 5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숱하게 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 조합이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심장과 간, 혈관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겁니다. 실제로 72세 유재혁 어르신은 술 안 마시면 삼겹살이 안 넘어간다며 주말마다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2병을 곁들여 드셨습니다. 평생 특별한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숨이 가쁘다며 가족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의 4배, 콜레스테롤은 350, 혈관 세 곳이 70% 넘게 막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겹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위험은 삼겹살의 기름진 지방과 술이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삼겹살 100g에는 약 30g의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 지방을 간이 처리하는 동안 술까지 함께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에 걸려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지방이 혈관에 쌓여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막혀버리는 거죠. 이때 한번 막힌 혈관은 쉽게 다시 뚫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삼겹살을 숯불에 구울 때 나는 연기도 한몫합니다. 숯불에 타면서 생기는 벤조피렌 같은 유해 물질은 흡연 못지않게 폐와 혈관을 손상시키죠. 그래서 저희 진료실에는 매년 같은 사연이 반복됩니다. 술 마실 땐 기분도 좋아지고 고기도 더 맛있게 느껴졌는데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유재혁 어르신 역시 삼겹살과 소주를 완전히 끊고 나서야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끼의 즐거움이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과 술의 조합, 더 이상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을 공격하는 습관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식탁의 선택이 바뀌면 건강의 미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삼겹살만 피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여쭤보세요. 저도 실제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오늘은 목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68세 김윤자 어르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삼겹살은 기름져서 건강에 나쁘다기에 목살로 바꿨는데 괜찮은 거죠? 라며 저를 믿고 매주 2번씩 목살구이를 드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김윤자 어르신은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손발 저림, 얼굴 부종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는 380, 중성지방은 410,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3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목살이 삼겹살보다 담백하고 지방이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목살 100g에도 포화지방이 25g이나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 30g과 불과 5g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더욱이 목살을 구울 때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소금을 많이 쓰고 오래 구워 고기 속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혈관에 해로운 물질이 더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목살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100g당 200mg이나 들어있어요.
평소 신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 나트륨 때문에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일이 반복됩니다. 김윤자 어르신 역시 평소 소금간을 세게 해서 구웠는데 그 영향으로 부종과 고혈압이 심해졌던 겁니다. 이쯤에서 그래도 목살은 삼겹살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두 고기 모두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혈관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윤자 어르신은 목살을 완전히 끊고 오히려 닭가슴살이나 생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신 뒤에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약속하세요. 삼겹살 대신 목살을 택하는 게 절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내 혈관과 심장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하다고 매번 드시다 보면 어느새 혈관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식탁 위의 선택이 내 미래를 바꾼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살 이야기를 드리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럼 오리고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TV에서 몸에 좋다고 하던데 오리백숙은 보양식 아닌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리고기만큼은 건강식으로 믿고 계세요. 저 역시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71세 박영철 어르신은 평생 삼겹살이나 목살 대신 오리고기와 오리백숙만 즐겨 드셨습니다. 오리고기는 지방이 좋아서 혈관 청소도 되고 보양식이라 몸에 힘도 난다는 소문을 믿으신 거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발이 자꾸 붓고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 있었고 간 수치도 정상이 40인데 13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요산이 쌓이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통풍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박영철 어르신 역시 요산 수치가 기준치 2배로 높았죠. 더 큰 문제는 오리고기 대부분을 국물 요리 오리백숙, 오리탕 등로 드신다는 겁니다. 오리 기름이 국물에 그대로 녹아있고 여기에 소금간장이 더해져 나트륨도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과 간이 약한 분들에게는 2중 3중의 부담이 되는 셈이죠. 박영철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리고기는 젊고 건강할 때 소량 드시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60대 이후 신장이나 간이 예전 같지 않다면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오리 기름과 국물을 피하시고 신장간 수치도 주기적으로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오리고기를 줄이신 후 박영철 어르신의 간 수치와 부종도 점차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오리고기가 만병통치 보양식이라는 오해를 꼭 풀어야 할 때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나 간이 약한 분,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중요한 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먹는 것보다 내 몸의 신호와 전문의의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리고기도 적당히 가끔이 정답입니다. 지금 식단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건강 습관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리고기 이야기가 끝나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고기는 양념해서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양념 갈비나 불고기처럼 부드럽고 달달하게 먹는 건 어때요? 많은 분들이 고기 자체보다 양념이 더 건강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저는 양념된 고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암까지 악화된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68세 최미경 할머니는 삼겹살, 목살, 오리고기는 피하시고 양념갈비나 불고기처럼 양념된 고기만 드셨어요.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손주들도 너무 좋아해서 자주 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쉽게 피곤하고 입이 마르며 최근에는 혈당도 많이 올랐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간 수치, 콜레스테롤,
혈압까지 모두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죠. 이유는 양념에 있습니다. 양념된 고기에는 설탕과 물엿이 듬뿍 들어가는데 불고기 한 접시에 들어가는 설탕만 해도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양입니다. 이런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당뇨 위험을 높이고 과다한 나트륨 역시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거기다 양념 속의 간장, 고추장,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관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더 무서운 건 양념된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입니다. 설탕과 양념이 타면서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성돼요. 특히 연기와 타는 냄새가 진하게 날 때 이 위험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최미경 할머니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양념갈비, 양념치킨을 굽고 나서 환기는 잘 시키셨지만 실제로는 연기를 오래 흡입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최미경 할머니께 이렇게 조언 드렸습니다. 할머니, 양념된 고기는 부드럽고 맛있지만 사실상 당분, 소금, 발암물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많아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양념은 꼭 반만 바르세요. 단 걸 드신 날은 다른 음식은 꼭 담백하게 드셔야 합니다. 이 조언대로 식단을 바꾼 뒤 할머니의 혈당과 혈압은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맛있어서 자주 찾게 되는 양념된 고기. 하지만 그 달콤함과 부드러움 뒤에 숨은 건강의 적신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 나트륨, 발암물질이 내 몸에 쌓이면 심장질환, 당뇨, 심지어 암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도 양념 고기는 꼭 줄이고 가능한 한 싱겁고 담백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양념된 고기의 위험성까지 말씀드리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고기도 올바르게 선택하면 내 몸을 살리는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꼭 4가지 생명을 살리는 고기를 추천합니다. 먼저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매우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건강까지 챙길 수 있죠. 기름에 튀기지 말고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 구우면 훨씬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정영선 어르신도 매일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로 식단을 바꾼 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두 번째는 목살 대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청소해주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한 주에 2번만 고등어를 구워 드셔도 혈관 나이가 훨씬 젊어집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김정인 어르신도 목살 대신 고등어로 바꾼 후 혈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을 추천합니다. 홍두깨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어르신들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오리고기에 들어있는 퓨린이나 기름기가 신장에 부담을 줬던 환자분들도 소고기, 홍두깨살로 바꾼 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박수영 어르신 사례만 봐도 오리고기 대신 홍두깨살을 선택한 뒤 간 수치와 요산 수치가 크게 개선됐죠. 네 번째는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입니다. 갈비, 불고기, 양념치킨 모두 달콤한 양념을 줄이고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해서 구우면 당분과 나트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구이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부담을 확 낮춰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나이에 맞게 선택하는 겁니다. 닭가슴살, 고등어, 홍두깨살, 소금구이. 이 4가지만 기억하고 일주일 식단에 2~3번만 바꿔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곤함도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저 임동혁이 50년 심장내과 현장에서 경험한 환자분들 모두 이 식단 변화만으로도 건강에 새로운 변화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한 고기 습관 꼭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닭가슴살, 고등어, 홍두깨살, 소금구이 같은 건강한 고기를 추천해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식단 변화를 실천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박경자 어르신은 매주 삼겹살과 목살, 오리고기를 빼놓지 않던 분이셨어요.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 신장 지표가 모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존 고기를 모두 건강한 고기로 바꾸고 주 2회 고등어, 일주일에 한두 번 닭가슴살, 간간이, 홍두깨살과 소금구이만 드시게 했죠. 한 달 뒤 박경자 어르신은 살도 빠지고 얼굴이 한결 밝아졌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매일 피곤하던 게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이렇게 바꿔보신 분들 중에는 예전엔 고기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건강한 고기 식단으로 바꾼 뒤엔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가벼워졌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평소 드시던 고기를 한두 번만 바꿔보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내 건강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